크고 강한 것이 작고 약한 것을 이기는 이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빠른 것이 오히려 느린 것들을 이겨버린다. 이 루퍼트 머독의 말처럼 지금 유동성이 문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에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속도가 되겠습니다. 리플은 이미 크고 강하죠.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거는 이 솔라나 같은 폭발적인 속도입니다. 속도를 장착한 거인이 달리기 시작한다.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또 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바로 이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리플의 핵심 임원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XRP가 진짜 경쟁력을 가지려면 솔라나식 전략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이 한 문장이 왜 하필 지금 타이밍에 나왔는지, 그리고 연준의 유동성 방향 전환, 그리고 어떤 구조로 연결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그림으로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루크 저지스 측에서는요, 최근 인터뷰랑 칼럼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XRP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솔라나처럼 실용주의랑 빠른 실행력, 그리고 공격적인 생태계 확장을 벼야 됩니다. 단순하게 솔라나가 좋다라는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이 기술과 규제 친화성만 믿고 너무 조용했던 거 아니냐, 이런 자성에 가깝습니다. 오늘과 내일 12월 9일에서 10일까지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이 기준금리 3.75에서 4%를 또 한번 0.25%포인트로 내릴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80% 안팎으로 보고 있지만요, 위원들 내부에서 의견이 상당히 갈려있기 때문에 올해 가장 논쟁적인 회의가 될 거라는 이런 평가가 현재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연준이 이미 10월달 회의에서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를 12월 1일부로 끝내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남겼고요. 실제로 12월 1일부터는 더 이상 밸런스 시트를 줄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현재 리플 쪽에서는 이 솔라나식 속도를 공개적으로 입에 올렸고, 연준 쪽에서 QT 종료랑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유동성 완화 쪽으로 방향성을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초입에서 누가 더 빠르게, 더 과감하게 자본과 사용자를 끌어모을 것인가? 오늘 영상은 이런 질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가장 큰 물길부터 살펴보자면은 이 연준이 2022년부터 QT를 시작했었죠. 보유자산을 약 2조 달러 이상 줄였고, 그 와중에 금리를 급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들어서 그 상황이 달라졌는데, 실업과 경기 둔화 신호가 쌓이면서 이미 2번 연속 0.25%포인트 금리를 내렸고요. 10월달 회의에서는 그 12월 1일부로 QT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3.75에서 4% 구간이죠. 그리고 오늘과 내일 회의에서 이걸 한 번 더 내릴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몇 번을 더 내리느냐 보다는요, QT가 끝났고 금리 방향이 이미 위에서 아래로 돌아섰다라는 이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연준은 돈을 더 조이는 것보다는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게 완만하게 풀어주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는 현금 단기채에서 주식, 신흥국, 크립토 같은 위험자산으로 유동성이 서서히 새어나가기 좋은 환경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속도랑 강도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 셧다운 여파로 공식 경제 지표가 제때 안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연준도 어느 정도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결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방향성은 이미 나왔다는 거. QT 종료, 또 두 번의 금리 인하, 그리고 세 번째 인하 가능성까지도, 이런 큰 물길은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립토 온체인 파생 상품 데이터를 보면요, 올해 11월 중순 이후에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에서 공통된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보유자 평균 매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기 매수자들이 한 번의 손실 구간으로 밀려났고, 이 선물 미결제 약정이 줄고 펀딩비가 사이클 저점 수준까지 떨어졌죠. 한마디로 정리드리자면은 레버리지로 달리던 사람들은 한 번 크게 털렸고, 지금은 빚보다는 현금 현물 위주로 재편된 시장에 가깝다라는 거. 이 옵션 시장을 보면은 풋 옵션 수요, 그리고 변동성이 방어 쪽으로 기울어 있고, 가격은 좁은 박스 안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이런 방어 모드 그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글래스 노드 같은 온체인 리서치들이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시장 구조가 2022년 초랑 유사하다,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했다라는 점인데,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 2022년 초랑 비슷하대해서 그럼 이번 12월이 또 대박 바닥이겠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겠죠. 하지만 실제 표현은 현재 구조가 2022년 초랑 비슷해 보인다? 만약에 그때랑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지금 구간이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조건부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즉 이게 참고용 지도이지 확정된 일정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2022년도랑 비슷하다, 이런 표현을 어디까지 회상과 비교 수준으로만 쓰고, 또 이미 2022년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식의 단정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시장은요, 과열은 어느 정도 털린 건 맞아요.
그리고 공포랑 탐욕 사이에서 약간의 공포 쪽으로 길어져 있는 중립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중요한 건요, 누가 가격을 덜 빠뜨렸느냐가 아니라 누가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솔라나랑 XRP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솔라나가 지난 사이클 동안 디파이, 게임, 밈코인, NFT, 해커톤, 에어드롭 한꺼번에 쏟아내는 엄청난 전략을 썼었죠. 수수료랑 속도가 빠른 건 기본이었고요. 이 실제 사람들이 갖고 놀 것들을 빠르게 던져주면서 그 사용자랑 투자자들을 동시에 끌어당겼다라는 거. 이 루크 저지스가 솔라나 생태계에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수천만 달러 규모의 밸리데이터를 운영을 하면서 직접 겪은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잘 나갈 때랑 무너질 때 밸리데이터 개발자 투자자가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 몸으로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 눈으로 XRP를 바라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이 기술과 규제 친화성, 은행 파트너십은 튼튼한데 이 생태계 확장 속도랑 실용주의가 이거 너무 느린 거 아니냐. 반대로 XRP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솔라나랑 다릅니다. 이 리플 레저는 ISO 20022 같은 국제 결제 표준에 맞춰진 인프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리플은 RLUSD라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 레저랑 이더리움 위에 동시에 발행했습니다. RLUSD가 1달러에 1대1로 연동되면서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100% 이상 준비금을 유지하는 걸 내세우는데요. 전통 금융 쪽에서는 은행 결제사와의 파트너십, RWA 파일럿, 그리고 XRP 현물 ETF까지도 출시가 되는 상황이죠. 즉 솔라나는 사용자, 어플, 에어드롭 속도전 여기에 강점이 있는 플레이어고, XRP는 은행 결제 인프라 스테이블코인 RWA ETF라는 이 제도권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루크 저지스 리플 임원의 말은요, XRP가 솔라나처럼 똑같이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인프라 쪽 강점을 유지하되 이 실행 속도랑 실용주의는 솔라나한테 배워 가져가야 된다. 여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그림이 가능하겠죠. RLUSD를 중심으로서 결제 디파이 어플을 빠르게 올리면서 EVM 연동체인 위에서 기존 이더리움 DApp을 쉽게 포팅하게 만들고, 또 은행 핀테크 파트너를 대상으로서 해커톤 생태계 펀딩을 공격적으로 돌리게 된다면, 이게 만약에 제대로 돌아가면 XRP는 송금 코인이 아니라 전통 금융과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과 RWA를 잇는 백엔드 인프라 토큰으로 포지셔닝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요, 이 미국 연준이 유동성을 돌리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에서 리플 XRP가 이 역할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솔라나 같은 속도전 플레이어들한테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기느냐, 이런 여부입니다. 이제 다시 거시경제로 올라가서 미국 연준 시나리오를 1개월, 3개월, 6개월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1개월입니다. 오늘 내일 회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1월 중순까지 시장이 그 결과를 소화하겠죠. 만약에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한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한두 번 정도 추가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이 완만한 경로가 제시될 겁니다. 그렇다면 달러는 약세 쪽으로 갈 거고요. 중장기 금리는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경우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산타랠리 대 경기 둔화, 이 줄다리기가 나올 거고,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XRP 리플 같은 대형 알트 위주로 천천히 수급이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 반대로 동결이 나오면은 당분간 더 이상 내리기 어렵다. 이런 강력한 매파 톤이 나오면서 이 지금까지 선반영된 기대감을 되돌리는 조정 장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기술주랑 고위험 자산 그리고 레버리지 포지션이 다시 눌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정확한 결과는 지금 시점에서 확인할 수 없겠지만, 이걸 로또처럼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거의 항상 틀리게 될 겁니다. 3개월, 1분기 전체로 넓혀보면 그 핵심은 실제 데이터인데요. 이 고용과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국 연준은 1분기 말 또는 2분기 초 추가 인하를 시사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잠깐 쉬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6개월에서 2026년 중반까지 가게 되면은 QT 종료 효과랑 금리 인하 효과가 누적이 되면서 실물 경기는 약간 둔화가 되더라도 자산 시장은 다시 과열 논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다음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여기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이미 속도전에서 앞서 있고, 이더리움은 여전히 디파이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 허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리플 XRP 입장에서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는 은행 인프라, 스테이블 코인, RWA, ETF라는 이 자기만의 축을 확실히 잡는지, 아니면은 비트코인, 이더, 솔라나 옆에 그냥 또 하나의 알트로 남느냐, 이런 것들을 가르는 시간이겠습니다. 이번 루크 저지스의 발언은요, 바로 이런 구간을 향한 전략 논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지금의 XRP를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이 연준 회의 결과를 마치는 게임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0.25%를 내느냐
동결이냐 이걸 맞추려는 시도는 거의 대부분 레버리지 단타로 이어지고 온체인 지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에 털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 결과가 나온 뒤에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랑 미국 10년물 금리의 방향성, 현물 ETF랑 선물 옵션으로 들어오는 이 시장 자금의 흐름입니다. 이게 위험자산 전체를 위한 물길이겠죠. 그리고 레버리지가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추가로 빚을 내가지고 방향성 베팅을 하는 것은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이 나빠지는 구간입니다. 이 지금 구조에서는 현물과 현금 비중을 중심에 두면서 분할 매수 익절 같은 호흡이 긴 전략이 기본값이어야겠죠. 그리고 XRP에 대해서는 솔라나처럼 단기간에 몇 배를 노릴 수 있느냐? 여기가 핵심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다음 2에서 3년 동안 은행 인프라 스테이블코인 RWA ETF 안에서 XRP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느냐. 그리고 그 역할이 분명해질수록 XRP는 가격뿐만이 아니라요. 그 위상 자체가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 또 반대로 역할이 흐릿하고 생태계 실행 속도가 느려진다면 유동성이 풀려도 다른 알트에게 자리를 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져가셔야 될 3가지 기준은요.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 연준 이후에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달러, 금리, ETF 자금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재평가되는지, 온체인에서 레버리지랑 현물 매수 압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XRP 생태계 안에서 RLUSD, EVM, RWA, 그리고 은행 프로젝트 ETF 준비가 실제로 얼마나 실행이 되는지 이 3가지 축을 보면서 지금은 기다릴지 비중을 줄일지 천천히 모을지를 각자 포트폴리오랑 리스크 상황에 맞춰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미국 연준은 QT를 끝내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동성의 방향이 바뀌는 초입 구간에서 이 시장은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 이 새롭게 풀리는 돈은 과연 어디로 들어갈까라는 근본적인 질문. 비트코인은 이미 ETF랑 함께 첫 번째 통로를 확보했죠. 알트코인 쪽에서 이 솔라나처럼 속도랑 실용주의, 공격적인 생태계 확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는 플레이어가 눈에 잘 띄게 될 겁니다. 근데 리플 내부에서는 우리도 솔라나식으로 실행 속도를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 공개적으로 나온 시점이 하필이면 또 지금 이런 타이밍입니다. 이건 단순한 립 서비스 정도가 아니라요. 이 유동성 전환의 초입에서 XRP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자라는 이 내부 신호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 송금 토큰을 넘어서 RLUSD, EVM, RWA랑 ETF, 또 은행 인프라를 묶는 백엔드 플랫폼으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번 FOMC 결과 하나에 올인하는 시장이 아니라 이 미국 연준의 유턴 초입에서 누가 다음 사이클의 역할과 위상을 먼저 잡느냐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싸움의 한 축에 지금 리플 XRP가 있고 또 다른 축에서 솔라나가 서 있다는 거. 코인 투자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시장이고요. 그만큼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잔인할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코인 투자 시장의 난이도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데 주변에서 예전에 코인으로 큰 수익 봤다. 리플은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들만 듣고 섣불리 시작하시게 되면은 막상 하락장과 공포장이 찾아왔을 때 생각보다 훨씬 크게 흔들리게 되실 겁니다. 그때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들 미리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해지고 또 그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세워뒀던 계획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 코인 투자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큰 손실도 충분히 감당해야 된다는 뜻과 다름이 없고요. 이 높은 수익률 뒤에는 항상 그만큼의 리스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냥 장기 투자로 들고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말을 듣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시간을 버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뉴스 하나 댓글 하나에 심리가 출렁이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몇 달 몇 년을 버틴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계속 이 시장에 남아있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이 하락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또 불필요한 손실은 줄어들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는 훨씬 더 냉정해질 수 있다는 거. 결국에 코인 투자는요. 빠른 수익보다 긴 인내가 필요한 게임이고 살아남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결국에 이 시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는 거는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겠죠. 이 코인 시장은 하루에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XRP나 비트코인처럼 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 이런 흐름을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 그리고 수급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이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한 기준선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